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큰 종이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보험의 개요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증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있는데 일단 저는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험사, 보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험은 저축 보험이 있고요. 말 그대로 내가 어디 아팠을 때 보장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자, 노후가 되면서 아니면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두 개가 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축보험은 또 어떻게 나누어지냐? 요거는 이렇게 나누어지죠. 연금저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 또 저축은 비과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장성 보험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 실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 그 다음에 뭐 태아, 이거는 어린이 보험이겠죠, 어린이. 그 다음에 뭐 종합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우리가 많이 애매한 종신보험이라고 있겠죠. 자, 그럼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요거는 금리형이에요. 자, 비과세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금리형이 있고 변액이 있는데 변액은 이거는 펀드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펀드로 투자가 되는 이 변액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죠.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은 이 종신보험도 금리형 종신이 있고 변액이 있는데 솔직히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이기 때문에 금리형이든 변액이든 보장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다만 환급률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원사항 같은 게 어디서 많이 좀 발생이 되냐면은 요 비과세하고 종신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났던 분도 종신보험 저축을 하셨는데 환급률이 100%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도 뭐 100% 넘으면 저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 종신은 보장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주 보장이 사망 보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망 보장금에 대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30만 원 저축한다고 해도 몇 프로를 떼고서 나머지 금액만 저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점에 환급률이 요거 종신보험보다는 비과세 쪽이 훨씬 더 환급률이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내가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일해야 되는 시점에 갑자기 우리의 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이 돌아갔을 때,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이 비과세보다는 종신보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 고객님 중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였는데 요즘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금리형을 하시는 것보다 투자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보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연금저축이 은행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연금저축은 은행에서는 없고 증권사에 연금저축 펀드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연금저축 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증권사의 연금 펀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시고, 자, 요즘 또 뭐가 관심이 있냐? 연금저축, 거의 뭐 연금저축 펀드 비슷한 건데 IRP라고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요거는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다 취급을 합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만들든 이 IRP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연금저축은 보험사에 연금저축 금리가 있고,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만들면 연금저축 펀드라고 증권사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시면 이런 투자형으로, 비과세도 마찬가지 이런 투자형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연금저축 이전제도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IRP는 은행이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왜 제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비과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돈을 찾아 쓸 수가 있지만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IRP는 무조건 요 세 가지는 연금으로만 타셔야지 유리하신 거예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이거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 비과세 있죠? 요 비과세는 중도 인출 가능, 연금 수령 가능, 일시금 수령 가능. 이렇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5세 이후에 무조건 연금으로만 수령하고, 물론 뭐 예외적으로 뭐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나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은 IRP, 연금저축펀드든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으로만 하시는 게 유리하다. 비과세는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연금 수령도 연금으로도 탈 수도 있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일시금으로 그냥 찾아 쓰셔도 된다. 말 그대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10년 유지 비과세죠. 비과세가 된다. 자,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세액공제용입니다. 이거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자, 연금 수령을 할 때 3.5%또 5.5%의 과세가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5. 일반적으로 5.5%의 세금을 내신다. 연금 타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개요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네요. 자, 뭐가 중요하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환급률이 돼요. 요 종신보험은 환급이 있어요. 환급. 옛날에는 제가 10여 년 전에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뭐 암보험이든 어린이 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다 만기 환급률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는 솔직히 만기 환급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요즘 만기 환급형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거는 대부분 다 소멸성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저해지냐 무해지나 뭐 50%뭐 저해지냐 뭐 이렇게 있지만 다 소멸성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점점점 갱신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냐 아니면은 비갱신형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아직도 이 보장성 보험 찾는데 옛날처럼 뭐 내가 냈던 돈이 뭐 없어지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그럴 생각한다고 하시면 이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겠죠.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저렴하게 내고 내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보장성 보험, 이 종신보험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저축보험, 이 연금도 이것도 둘 다 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미래에 노후를 대비하는 거겠지만,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적게 내시고 소멸성으로 준비하시고 좀 오랫동안 제대로 보장을 받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금저축 보험을 갖고 계신다, 소득공제 갖는 거를 보험사에 있다고 하시면은 연금저축 이전제도 통해서 증권사로 해서 좀 펀드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다. 그 다음에 IRP 이런 거는 좀 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